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코너가 될 겁니다. 그 기업을 제일 잘하는 것은 CEO, 대표이사가 되겠죠. 얼마 전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고 또 인류가 존치 않은 한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은 항상 끊임없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도 그렇고요. 거기에 따른 또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죠. 자,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하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큐리언트의 남기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또 급하게 갔다 오시고 부랴부랴 또 뭐 정리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년 연초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네, 이번에 직접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참여를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 JPM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초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전략 회의가 많다 보니까 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 파트너십이나 전략적인 부분, 투자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호텔에 있는 그 회의실들을 여러 개 해놓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이나 아시아권의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지난 몇 년간은 이제 뭐 호텔이나 항공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상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당시에 뭐 호텔이 1박 하는데 뭐 100만 원 이상대 가격이 다 네, 이렇게 회의실이 갖춰진 호텔들은 그렇게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비용을 들여서 가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다가 눈 마주치면 뭐 미팅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임원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전에 전부 다 이제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네. 미팅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네. 눈 마주치면 미팅 안 되면 좀 네. 웃긴 소리였고요. 자, 현재 큐리언트가 가진 이 파이프라인의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어떤 성과가 조금 가시적으로 있으셨는지요? 네, 뭐 저희가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그리고 이제 내성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게 이제 개발 프로그램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뭐 항암제들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이렇게 2개의 과제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가 이제 그 임상 2상을 이제 마쳤거든요. 하나의 네. 임상 2비상, 2의 이상을 맞춰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가지고 그 여러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여러 그 큰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회사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미팅들을 가졌고, 뭐 이틀 동안 약 20건 정도의 미팅을 소화할 20건이요? 정도로 이틀 동안? 네, 오,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많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자, 이 어쨌거나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당히 기대도 좀 많이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아토피 치료제 그러면 신생아를 두신 모든 거의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이 환경이 이렇고 또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많이 정착돼 있다 보니까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크게 그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IGA 지표라는 것이 있고요. 그 IGA 지표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눠서 0, 1, 2, 3, 4를 나눠서 이제 병변을 판단을 합니다. 0이 이제 완전 완치가 된 것이고, 4가 이제 제일 심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EAS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0점에서 50점까지. 둘 다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려움증을 이제 측정하는 NR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토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표에서 이제 그 IGA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그 0이나 1로 거의 완치가 된 환자의 비율이 약 37% 정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EASI에서 75% 이상 개선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한 36%,
그리고 가려움증이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였던 환자의 비율이 약 52%. 네. 이 정도로 보여지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효능의 지표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EASI 75라고 75%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임상이 어떻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기현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미국 머크사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임상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전문 지식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임상 디자인을 잘하고 결국에는 기술을 올려놓은 것은 물론 끝까지 가서 제품화까지 가면은 좋겠지만 파트너를 잘 또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네. 다국적사하고 매칭을 하기 위함인데 아니면 중간에 이제 기술 수출 네.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 조금. 2017년도에 Q301이라고 하는 이 품목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한번 시도하신 적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실제 기술 이전 가능성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십니까? 당시에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임상 2A상이 끝난 상태였고요. 네. 그때가 이제 총 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환자에서 처음 써보는 임상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중증도 환자들을 많이 이제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봤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기술 이전을 추진을 했었고요. 근데 그 한 가지 거기에서 이제 저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로서 부각이 됐던 것들이 일단 환자 수가 50명 정도 내외로 좀 작다. 작다. 그리고 이제 그 중증도 환자고 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게 파일럿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표를 IGA 한 가지만 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디스카운트를 좀 받은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다음 임상 2비상을 추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임상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총 이제 25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청소년들 안전성이 확보된 청소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임상이 진행이 됐고 모든 지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지표를 전부 다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임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표본 집단의 범위를 넓히셨군요. 네네네. 네. 표본 집단도 넓히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린 청소년들 뭐 이런 환자들이 이제 같이 들어왔었다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렇고 네. 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번외로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이 아토피의 제일 그 어려움은 가려움이 극심해지면은 극다가 이제 진물이 나고 네, 맞습니다. 합병증이 생기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악순환을 만드는 게 가려움인데요. 네. 네, 긁으면 다시 악화되고 그렇죠. 또 긁게 되고 그래서 이 가려움증을 이제 해서 지표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게 이제 저희 지금 Q301의 제일 큰 메리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2017년보다는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면에서 이제 굉장히 더 높은 밸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저기 좀 나오고 있는데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좀 많이 보신 건지. 네. 뭐 여러 회사들 특히 이제 피부과에서 네. 어떤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여러 회사들하고 이제 미팅을 많이 했고요. 그 긍정적인 저희가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내재성 결핵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전문 용어들이 사실 바이오에서도 많아서 결핵 치료제 현황과 그다음에 시장 수요, 마켓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항상 결핵이 우리하고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질환이래 가지고 그렇죠. 오늘도 뭐 폐렴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뭐 많이 이슈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거의 매년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사망자도 한 2천 명 정도 나오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빈곤 질환이라고도 예전에는 좀 꼭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 많이 퍼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네. 뭐 아시아권이나 중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쪽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에서 감염이 나와도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결핵은 항상 몇만 명씩 우리 곁에 있었던 맞아요. 질환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결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러 개 항생제를 복합 처방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2년 정도까지도 그렇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WHO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Q203 텔라세백이 이런 어떤 신약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니즈에 굉장히 이제 그 부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결핵 학계는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큐리언티가 개발 중인 Q203이라는 품목의 명칭이 테라스백이군요. 결핵 치료제. 아, 네네. 예, 이 결핵 치료제 시장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환자 수로 따지면은 몇 억 명 단위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의 저개발 국가 환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약가 정책을 이제 그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가 정책을 피고요. 그리고 환자 수에 이거는 볼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가치는 이 결핵이 워낙에 심각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라는 어떤 그 FDA에서 주는 혜택이 네. 약 그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화면에 조금 복잡한 구조긴 합니다만 테라스백의 특징 짧게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뭐죠, 이게? 네, 한마디로 이제 결핵균의 호흡을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이제 저해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항생제들이 이제 분열하는 균들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건 호흡을 막기 때문에 잠복 결핵에도 효과가 있는 예, 그런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독특해 보입니다. 네. 자, 항암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시장 질문들도 꽤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창을 보고 있는데 네. 예, 항암제 궁금하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네. 이 상황, 주요 특징하고 개발 진행 상황 네. 어떻습니까?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지금 제일 획기적이었던 것이 이 투약을 하고 나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약이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일부 환자들에서만 그런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일부 환자들에서만 보이냐? 그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선천 면역이라는 것이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이슈가 드러났고요. 네. Q702가 이제 거기 딱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동물 실험 다 완료를 하고 미국 FDA하고도 사전 미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곧 임상 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임상 허가 신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큐리언티의 장기적인 비전과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또 조언을 해주시고 네. 해주신다면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건데 또한 동시에 이제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작은 조직으로서 자본 효율성이 높게 만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 R&D라는 모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아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독일에 이제 있는 그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후버 박사하고 같이 설립을 한 그 조인트 벤처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회사들을 설립을 함으로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신약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발전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는 뭐 타사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좀 정립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간도 그렇고 집중을 좀 많이 하시고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큐리언티의 남기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